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이 심각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방 정부와 독립 언론, 전장 분석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러시아는 2024년 초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과 1% 미만 추가 점령하는 데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피해 규모는 현대 러시아 군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와 미디아조나가 BBC 러시아어 서비스 및 자원봉사단과 공동으로 조사해 2026년 5월 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18세에서 59세 사이의 러시아 남성 약 352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상속 사건을 추적하는 러시아 공공상속 등록부 데이터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법원 명령으로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군인 약 90,000명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름과 신원이 확인되어 문서화된 러시아 군 전사자는 2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크렘린궁은 공식적인 사상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 법원 기록과 지역 신문의 부고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상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5년 6월 영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측 총 사상자는 사망자 250,000명을 포함해 약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026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러시아군 사상자를 약 950,000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50,000명, 중상자는 400,000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러시아군의 손실이 우크라이나군 손실의 약 2배에서 2.5배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사망 및 부상자 수를 790,000명 이상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서로 다른 기관의 분석 방식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대규모 손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뉴스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군의 전장 손실률과 진격 속도를 살펴보면 이번 공세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전쟁연구소 ISW가 인용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유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에만 총 281,550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경제 매체 더 이코노미스트가 서방 정부 및 독립 연구기관의 추정치와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2025년 10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사상자 수는 해당 연도 초에 비해 약 60% 증가했습니다. 분석진은 2025년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수치를 확인된 것보다 2배로 잡더라도 사망자 비율은 우크라이나군 1명당 러시아군 5명꼴인 5대 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적 손실에 비해 러시아군이 확보한 영토의 면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에서 러시아군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60km를 진격하는 데 그쳐 하루 평균 진격거리가 135m에 불과했습니다. 하르키우 전선에서도 2024년 11월 오스킬강을 건넌 이후 5개월 동안 가장 멀리 나아간 지점이 약 8km로 하루 평균 50m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과 비교했을 때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자가 속출했던 솜 전투의 하루 평균 진격거리인 80m보다 느린 속도이며 1943년 쿠르스크 전투 당시 소련군이 진격했던 속도의 약 17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25년 5월 보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진격 속도가 2024년 말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소스 지도 서비스인 딥스테이트의 데이터에서도 러시아군이 병력과 화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초기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2025년 연말 평가에서 러시아군이 2024년에 비해 전투 효율성을 높였으나 전장에서 의미 있는 기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느리고 제한적이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약 5,00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 미만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2022년 전면 침공 이전에 확보한 영토를 포함해 2026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해당 월에 획득한 영토보다 상실한 영토가 더 많았다고 보고했으며 2026년 초반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진격 속도는 하루 2.9제곱킬로미터로 떨어졌습니다. 장비 손실 역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국방정보국 DIA들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침공 시작 이후 최소 10,000대의 지상 전투 차량과 3,000대 이상의 탱크, 약 250대의 항공기 및 헬기, 10척 이상의 군함을 상실했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된 장비 손실만 기록하는 독립추적단체 오릭스, 탈대가 파괴되거나 손상 및 유기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중 3,002heb 처집 2비대는 파괴가 확인되었고 158대는 손상을 입었으며 수백 대는 전장에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장갑 전투 차량 24,500대 이상, 포병 시스템 41,700문 이상, 항공기 435대, 헬기 352대, 드론 281대 이상을 잃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4년 1월 이후 최근 단계에서만 러시아군이 탱크 1,001격셉 5대, 보병 전투 차량 3,098대, 장갑 전투 차량 1,149대, 자중포 300문을 상실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장비 손실 비율은 부문과 기간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2대1에서 5대1 수준으로 러시아군이 더 많았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전방부대의 장비 보충을 위해 보관 중이던 구소련 시절의 구형 탱크를 다시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전황 보도와 심층 분석을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광범위한 장비 파괴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 포털에 게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파괴된 러시아 군사장비의 총가치는 약 937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탱크가 167억 달러, 포병 시스템이 222억 달러, 순항미사일이 96억 달러, 장갑 전투 차량이 134억 달러, 항공기류가 약 7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대략적인 추정치라고 명시했으나 이를 통해 러시아가 2024년 초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1% 미만을 추가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달러 상당의 군사자산을 소모했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전쟁의 여파는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 본토 내부의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 기지에 있던 수억 달러 가치의 투폴레프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초까지 진행된 드론 타격으로 인해 러시아 정유 용량의 약 40%가 가동 중단되었으며 이 중 최소 70%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공격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유유럽방송 RFE의 2025년 3월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에너지 부문 타격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최소 7억 1,400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러시아 군 지휘부의 인적 손실도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중장 5명과 소장 7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러시아 군 장성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러시아 핵생화학방어부대 책임자인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이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했으며 2025년 4월에는 러시아 총참모부 본부 작전총국 고위장교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릭 중장이 모스크바 외곽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에는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장인 바닐 사프다로프 중장이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탄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러시아 해군 보병 제155여단 본부에 대한 타격으로 해군 부사령관을 포함한 장교 6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전황 속에서도 크렘린궁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러시아 당국은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2026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우크라이나가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향후 평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쟁연구소는 크렘린궁이 전장 유연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토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긴박감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초기 전략적 목표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2022년 2월 침공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신속히 교체하고 동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서방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정식 가입하며 동맹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50개국으로부터 20천 건 이상의 제재를 받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서방 정부에 의해 약 3,400억 달러 규모의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장기적인 소모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영국 육군 참모총장 로랜드 워커경은 현재의 전투 속도를 감안할 때 러시아가 이미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만 5년이 더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총 사상자가 150만 명에서 18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디어 연합 24 역시 러시아가 현재의 진격 속도로 도네츠크주의 나머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려면 3에서 4년의 시간과 약 100만 명의 추가 사상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넓은 인구 기반과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매달 50천 명에서 60천 명의 신병을 모집해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으나 이들의 훈련 수준이 낮아 전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침공 이전인 2022년 당시 러시아는 친러 대리 세력을 통해 도네츠크 지역의 약 8,000제곱킬로미터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3년 반의 전쟁을 거치며 이를 약 16,000에서 17,000제곱킬로미터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주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주요 목표였던 포크롭스크 등의 도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점령한 바흐무트, 아우디이우카, 마린카, 볼로바하 등의 지역은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로 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전방에 구축된 우크라이나군의 지뢰밭과 드론 방어선이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진격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군이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형태의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주영 러시아 대사는 당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병력이 약 60만 명 규모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사상자 수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의 공세가 가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을 수반한 소모전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전환 고도와 심층 분석을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